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14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녹한다 가고 있는 카이캐드 14편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시리즈에서 부록편이에요. 제가 카이캐드 시리즈 후반부에 조금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카이캐드는 아닙니다. 카이캐드에서 했던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룬 툴도 우리가 한번 흡수를 해보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요. EasyEDA라는 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EasyEDA를 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카이캐드와 똑같은 PCB를 우리가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두자면 이거는 설치를 해야 쓸 수 있는 거고 EasyEDA는 뭐 설치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뭔가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 컴퓨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급하면 로그인 해가지고 또 하다가 또 다른 컴퓨터 가서 하다가 이런 게 가능하니까 나름대로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고 그리고 카이캐드는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자기가 직접 추가를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추가를 해서 써야 되지만 이 EasyEDA는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뭔가 재사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때문에 제가 EasyEDA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카이캐드가 지금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SMT 주문. 요거를 위해서 EasyEDA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카이캐드 가지고 SMT 주문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얘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다른 경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EasyEDA 가지고 PCB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카이캐드에서는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제 생각에는 EasyEDA로 만드는 그 제품은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냥 PCB라고 하나 부르고요. 두 번째는 PCB 주문한 거 더하기 SMT까지 한 거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거를 할 거예요. 1번을 할 겁니다. 2번은 뭐냐면 우리가 EasyEDA로 만든 PCB 보드에 요런 걸 PCB 보드라 그러잖아요. 요렇게 쫙 만들어진 거에 우리가 직접 납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땜까지 해가지고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생산업체에서 납땜까지 해줍니다. 그거를 SMT 주문이라고 하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SMT 주문은 SMD 부품만 가능한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두세요. 요 두 개의 타입 있잖아요. 스로올 부품이 있고 SMD 부품이 있는데 스로올 부품은 기판에 드릴로 관통을 해가지고 앞면 뒷면에 다 패드를 만들어가지고 부품을 실장을 하는 방식이고 SMD는 단면을 쓰는 거라고 했어요. 이 기판 위에다가 부품을 올려두고 납을 발라서 고정을 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양면을 다 앞면에 뭔가 있다라고 해서 뒷면에 뭔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양면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스로올 부품은 한쪽 이게 부품이 간통을 하고 있으니까 앞면이 간통해서 뒷면으로 뚫고 나온 자리에는 뭔가를 이렇게 배선 같은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겠다, 그죠? 그래서 이번은 내일 한번 주력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SMT 주문을 하려면 해야 될 작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직 그거를 제가 한 번에 딱 흡수시켜드리기에는 좀 연습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쑥 치고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 조금 파악을 한 다음 EasyEDA 가지고 카이캐드 흉내를 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딱 잡았을 때쯤 내일 SMT 주문을 딱 하고 15편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녹한다의 카이캐드 시리즈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황인규님
반갑습니다. 단독 1등으로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나머지 분들은 뭐 기다리면 오시겠죠. 자, 일단 뭐 사소한 것들부터 좀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이거 두 개 좀 이게 짤짤이로 배선의 두께 바꾸는 거하고 배선 색 바꾸는 거 가볍게 알아보고 PCB를 EGD에서 어떻게 주문하면 되겠는지 그리고 V컷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패널화 카이캐드에서 했었죠. 패널화라는 건 뭐냐면 V컷이 패널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이런 PCB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A라는 보드를 디자인했어요. 이거를 JLC PCB라는 업체에다가 이 생산된 파일을 넘겨주게 되면 이제 만들어줄 건데요. 기본 단위 크기가 10cm 곱하기 10cm예요. 10cm 곱하기 10cm. 근데 이거 크기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의 크기가 2cm 곱하기 2cm입니다. 그러면 10cm 곱하기 10cm로 만드나 2cm 곱하기 2cm로 만드나 가격이 같아요. 10cm를 넘어가게 되면 추가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10cm 이하라면 가격이 다 동일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아깝잖아요. 조그만한 거 이거 만드는 거하고 큰 거하고 가격이 같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이 뭡니까? 이거를 A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2cm니까 5개 붙이면 10cm가 되겠죠? 이렇게 붙여서 10cm 10개 폭을 10cm로 만들어주고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총 길이가 10cm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부러뜨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법이 바로 V컷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A라는 PCB 보드를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V컷 라인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V컷 라인을 엔지니어가 보면 V컷 기계가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자른다는 게 완전 절단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V컷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V컷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기판을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부러뜨리면 똑 하고 요 선을 따라서 부러뜨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V컷이라는 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PCB 보드를 요 면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방향으로. PCB 두께가 1.6mm예요. V컷 라인이 여기 만약에 지나가게 된다면 기계가 요쪽으로 홈을 이렇게 딱 내줘요. 파줍니다. 이렇게 샥 밭 고랑 갈듯이 샥 기계가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V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양이 V잖아요. 잘릴 듯 말 듯하게 싹 잘라주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지금 잘렸느냐? 잘리진 않았어요. 붙어있는데 1.6mm라는 두께 위아래로 V 홈을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쪽에서 양쪽에서 힘을 가해서 이렇게 똑 하게 되면 여기가 딱 절단이 되는 방식이 바로 V컷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캐드에서 V컷 하는 방법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EGDA에서 V컷 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EGDA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제가 주문할 계획이 없어요. 카이캐드는 제가 실물 샘플들을 주문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문이 된다. 근데 EGDA로 만든 거는 실제로 주문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럼 저도 단순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냥 추론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니까 14편하고 15편에서 다루는 내용은 참고사항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하나의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그게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99% 확률로 될 것 같습니다. 1%가 혹시나 제가 실제로 왜냐면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EGDA 가지고 주문한 사례가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SMT 주문. 근데 제가 거기다가 내가 만든 게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드리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99.9% 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은 있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2등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명석이님 3등으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제 다 오셨네요. 메달리스트가 오셨으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배선의 두께 조절하기 제일 첫 번째로 한번 해볼 건데요.
기판에다가 배선 라우트, 패드와 패드 사이에 배선 라우트 할 적에 걔네들의 그 소모 전류량에 따라서 그 배선의 두께를 조절해 줘야 됐다. 그게 카이캐드에서는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슬라이드 137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 복잡한 식 막 있는데요. 온도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단순히 전류량에 따라서 우리가 배선 두께를 결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전선에 흐르는 그 전류가 4만페아다. 그러면 배선의 두께를 1.5mm로 설정을 하자. 저게 정확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검색해가지고 튀어나온 자료니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카이캐드에서는 요 배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배선 두께 입력하면 그 두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 EGBA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조금 이따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배선의 색도 한번 바꿔볼 건데요. 배선의 색은 이거는 실제 PCB 만들어지는 거와 상관없어요. 실제 만들어진 PCB 배선 색깔이 노란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냐라면 그게 아니라 그냥 PCB 편집기 상에서 뭐가 뭐랑 연결됐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그냥 프로젝트 안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실제 제작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카이캐드에서는 359쪽에 링크가 걸려 있네요. 요렇게 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이 배선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그럼 지금 이 1번이라는 전원의 1번 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놈들이 지금은 심플하니까 그냥 봐도 보이지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어디랑 연결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네트 색깔 바꾸는 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PCB 보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슬쩍 알아보도록 하고요. V컷 하는 방법. 3번하고 4번 사이에 4번까지 일단 해놓고 그 다음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13편에서 제가 이런 것들 하겠노라라고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 중에 까만 색깔 부분은 이미 한 거예요. 제가 그 13편에서 했던 내용이고 파란 색깔 부분은 아직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골라가지고 한번 시간을 이렇게 뭔가 실습하실 수 있는 뭔가를 드려야 되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했던 이 개념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EGDA는 제가 여기 로그인 해놨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딱 하시게 되면 자, 위쪽에 EGDA 디자이너 누르시고 스탠다드 에디션 이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부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파일, 새 파일, 프로젝트 누르시면 되겠고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14-1로 하겠습니다. 잠시 왜 여기 들어있지? 자, 뭐 그건 상관없죠. 자, 이제 여기다가 심볼 배치하고 이거를 회로도 편집기라고 하고 여기서 심볼 배치하고 뭐 연결한 다음에 PCB 편집기로 가가지고 PCB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의 목표는 예제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죠. 예제 목차 1번. 자, 지금 1번 예제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선의 색과 두께를 바꾸는 방법을 보이시오. 이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뭔가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죠. 자, DC 5V 배럴 잭으로 DC 5V 배럴 잭으로 LED 한 개를
한 개의 전원을 공급하는데 LED가 소모하는 전류량이 3A라고 가정해보자. 그냥 실제 그 LED가 뭐 얼마 소모하든지 조그마한 거 쓸 거예요. 조그마한 거 쓸 건데 그놈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 3A라는 전류를 소모하고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우리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배럴잭. 배럴잭은 DC 아답터 그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앞놈 순놈 이렇게 탁 꼽히는 거. 우리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거 말하는 거고요.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심볼을 한번 배치를 해보죠. 자, 공용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시면 자, DC005 배럴잭은 공용 라이브러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 베리베리 굿입니다. 가지고 와서 딱 붙이시고 1번이 플러스 2번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3번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거에는 과감하게 X 표시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 라벨, 전원 라벨 이런 거 다루는 것도 지금 다 그 습득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 전원 라벨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DC 5V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름 짓기 나름이고 DC 5V라는 다른 라벨을 쓰는 게 있으면 실제로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춘택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던 거예요. 아, 요즘 이게 머릿속에 뭔가 뇌를 갉아먹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했다면 뭐 2번 하면 되죠. 자, 그리고 2번은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 심볼은 요걸로 그냥 딱 붙여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라운드 종류가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라운드 2 하면 되겠죠. 한 개 더 있다. 그라운드 3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전원부 배치 끝났습니다. 요거를 그 전원부라고 대충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LED는 스루홀 타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SMD 그 다루지 말고 LED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LED에 스루홀에 3mm짜리 요걸로 하도록 하죠. 요쯤에다가 무심하게 여기다가 툭 두고 저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항은 마찬가지로 스루홀에 여기 R 랄랄랄라에 여기 US 0.3이라고 된 거 이게 단위가 제가 보니까 인치예요. 자, 요거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LED에 지금 배치상으로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요걸로 한번 써보죠. 아, 이거 말고 이걸로 할까? 얘네들 생긴 모양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래 하고 이름이 같은 것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기다가 DC5V라고 써놓으면 얘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연결 안 해놨더라도 얘가 여기 연결돼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라운드도 이걸로 이렇게 생긴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 해놓고 보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이거 말고 얘로 하죠. 그냥 네트 라벨 딱 붙여주시고 DC 5V. 그럼 지금 이게 여기 연결돼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얘도 연결해주고 이거는 GND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5V고 여기가 GND고 됐죠? 그리고 EGD에서는 별도로 풋프린트, 요 공용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는 별도로 뭐 풋프린트 해줄 게 없습니다. 풋프린트는 이미 다 배정이 돼 있으니까 저장하시고 위쪽에 이거 PCB 편집기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자, 기본 크기는 보자. 폭을 30 곱하기 30으로 만들겠습니다. 30 곱하기 30.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에 배치하면 되죠. 자, 얘는 여기 있고, 자, LED는 여기 있고, 저항은 이게 가이드라인 따라 가지고 이렇게 쫙 해보면 되겠죠. 요렇게 여기 요렇게 되는 게 더 낫겠네요. 모양이 딱
딱 요 정도 느낌으로 딱 배치해 주겠습니다.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전제 조건이 LED가 완전 슈퍼한 LED라서 3mm의 전류를 소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mm래. 3A. 그러면 3A 정도면 우리가 두께를 아까 1.5mm 정도로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연결을 해줄 거예요. 요렇게 이 여기가 플러스네. 요 라인은 연결할 필요가 없죠. 커퍼 푸어 할 거니까. 자, 다시. 자, 요렇게 연결되고, 자, 요렇게 연결되고. 그럼 지금 화면상에서 보셨을 때,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근데 요 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3mA라는 게,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고 이런 거는 의미 없잖아요. 미리 염두에 두실 것은 저는 전자전기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컴퓨터 전공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양쪽이 다 이게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다 두께가 1.5mm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 간단합니다. 눌러보시면 이미 여기 폭이 요 나와 있잖아요. 요 폭을 1.5로 바꿔주면 바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렇게 두껍게 해놨고 보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침범을 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지우고. 갑자기 두꺼워졌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두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얘도 딱 눌러가지고 네트의 두께를 폭을 1.5로 바꿔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남은 거는 뭡니까? 요거를 자, 영역 채우기 네트 그라운드 네트를 기준으로 요렇게 묶어서 커퍼 푸어까지 준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여기 있는 요 LED가 어마어마한 3mm 3A짜리 LED였다. 근데 다음 작업의 편의상 잠시만요. 요거 포프린트를 바꿀 수가 있나? 요거를 안쪽으로 전부 집어넣 넣을게요. 요렇게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요 바운더리 안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요 예제 가지고 V컷까지도 진행을 한번 해볼 거라서 그래요. 그럼 지금 수정이 됐잖아요. 수정된 거는 요 테두리 다시 눌러주시고 구리 도금 영역 재설정 이거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다 됐죠? 요런 부분은 크게 문제 없으려나? 자, 이제 3D로 보면 요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배선 두께 바꾸는 거 끝났습니다. 이제 색깔 바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색깔 간단합니다. 그 메뉴가 어디냐면 도구 네트 색상이라는 메뉴가 이미 딱 있어요. 딱 누르시고 무슨 네트를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능을 쓰시려면 네트의 아이디를 부여를 하셔야 되고, 네트의 아이디를 부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녹한다도 처음에는 이런 용어들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심볼이 있어요. 자, 요런 심볼이 있습니다. 요런 심볼이 있어요. 요 심볼하고 요렇게 연결했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A, B고 여기가 CD고 여기가 EF잖아요. 됐나요? 그럼 A하고 C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요 선 있죠? 요 선을 네트라고 부릅니다. B하고 F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선도 네트예요. 그럼 네트 라벨이라는 거 뭐냐? 요 네트에다가 라벨을 하나 붙이는 겁니다. 라벨이 뭐예요? 우리 상품 같은데 그 커다란 서랍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거 말고 밖 안에 뭐가 있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라벨 같은 거를 붙인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라벨이 이거예요. 요 B하고 F 라인 사이에 고유한 어떤 ID 값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ID 값은 특별하지 않으면 문자로 구성이 되겠죠.
문자. 그러면 이게 네트 라벨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 전원 라벨이라는 건 뭐냐? 요 A가 외부 전원 5V고 요게 그라운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하고 C하고 사이의 연결 이거는 지금 딱 보니까 5V 전원 라인이잖아요. 요거를 라벨인데 전원 라벨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전원 라벨로 해야 되냐? 꼭 그건 아니에요. 이름이 같은 것끼리 연결이 되는데 전원 라벨로 해두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회로도 자체가 곧 나중에 뭔가 작업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PCB 제작하는 거 상관없이 회로도 자체가 우리 뭐 회사 이런 데서는 자기 작업하다가 퇴사했다고 그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독이 되려면 회로도 자체가 지정되어 있는 어떤 포맷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규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라벨로 하라는 거는 전원 라벨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원이니까. 전원 라벨 DC 5V라고 제가 이거 해놓은 거고 요 라인은 지금 GND라고 해놓은 상황이죠. 무슨 이거 배럴잭이었고 이거 LED였고 이거 지금 저항인 상황이죠. 그죠? 얘네들 둘 사이는 그러면 뭡니까? 이거 둘 사이는 지금 관심 대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요 1번 5V하고 5V하고 연결해 놓은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이 네트 라벨 한 개가 들어간 거고 2번에서 나오는 선이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저항 쪽으로. 요 선이 네트 라벨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네트 색깔에 제가 지정해 놓은 게 나오는데 그 LED 1 언더바 2 이거 뭡니까? LED 1 언더바 2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EGDA에서 자동으로 지금 적용해 준 거고 요 녀석에 해당이 되겠죠. 제가 할당해 주지 않은 거. 굳이 이거는 할당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저 네트 라벨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5V 전원 라인을 노란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노란 색깔이 5V 4만페어가 타고 들어가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라운드도 나는 한번 보고 싶다. 그라운드 쪽은 색깔을 녹색으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행스럽게도 커퍼 푸어 된 거는 색깔이 안 바뀌네요. 그라운드 부분이 요 녹색으로 바뀐 거 보이나요? 요 패드하고가 그라운드니까 색깔이 바뀌어 있죠. 얘네들은 지금 실제 배선은 없잖아요. 커퍼 푸어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요거하고가 그라운드다. 그럼 내가 나중에 그라운드가 어디 배치가 됐는가 한눈에 확인해 보자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색깔을 좀 더 도드라지는 무슨 색깔이 눈에 확 띄겠습니까? 하얀색 한번 해볼까요? 안 됐네. 다시. 하얀색은 안 되는 색깔인가 보네요. 자, 요런 청록 색깔. 근데 왜 이 색깔이 내가 생각한 그런 진한 색깔이 아니라 이런 색깔이죠? 자,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이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자, 뭐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만족해 보겠습니다. 그라운드가 어디고 저 5V가 어디고 다 보인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뭘 한 것이냐? 배선의 색과 두께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본 겁니다. 카이캐드보다는 수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기판을 우리가 주문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절차상에 카이캐드 가지고 주문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죠. 자, 1번 거버 파일을 생성합니다. 거버 파일 생성은 PCB 편집기에서 하는 거였어요. 플롯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거버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필요한 필수 레이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카이캐드에서는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EGDA는 지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양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전면 구리 레이어 FCU, 후면 구리 레이어 BCU, 그리고 전면 솔더 마스크, 후면 솔더 마스크 F 마스크, B 마스크라고 된 거. 솔더 페이스트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나 안 되냐는 그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솔더 페이스트도 잘 몰라서 일단 포함시키는 걸로 그때 해놨었습니다. F 페이스트, B 페이스트. 그리고 전면하고 후면하고 실크 스크린, F 실크 스크린, B 실크 스크린. 그다음 그 보드의 외형, 엣지 컷까지 해가지고 총 9개의 레이어가 기본으로 포함이 돼야 됐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10개가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V컷이 들어갔을 때 V컷 레이어까지 해서 10개가 되고, 거브 파일을 생성한다. 1번. 2번. 압축을 합니다. zip 파일로 압축을 합니다. ZIP 맞나? Y인가? ZIP 맞죠? 압축한 다음에 JLC PCB에 업로드입니다. 그 다음 주문하시면 돼요. 보드 색깔 뭘로? 업로드 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색깔을 뭘로 할 것인가. 나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주문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내가 디자인해 놓은 거에 뭔가 하자가 없다면 기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배송이 되는 겁니다. 납땜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납땜을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기계가 납땜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일 그 내용은 내일 한번 다뤄보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거를 주문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주문은 JLC PCB 여기서 할 거라고 했고요. 이미 로그인은 해놨어요. 자, 여기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기 있던가? 잠시만. 원클릭 PCB SMT 주문이라는 게 여기 메뉴에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요 버튼 눌러도 될라나? 확실히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제작 버튼 누르고 원클릭 PCB 주문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하라네요. 저장한다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원클릭 주문 누르시고, 이거 그 DRC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룰 체커였죠.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DRC라는 버튼이 있고,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 좌측에 보이는 메뉴에 DRC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거는 뭐냐? 연결해야 될 거를 연결 안 해줬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겹치지 말아야 될 친구들이 겹쳐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DRC 그 에러가 발생하고요. 지금 없죠,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아마 여기서 PCB 수량은 5장 기준이고, 여기 디멘전이라고 된 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PCB 보드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단위 크기는 기본 주문 범위 내에서 최대 크기는 100mm, 그러니까 100mm 곱하기 100mm, 10cm 곱하기 10cm가 되는 거죠. 여기서 PCB 색깔을 고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문할 때 또 선택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하여간 이렇게 싹 세팅을 하고 원클릭 PCB 주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SMT 주문하는 건가? 홀더 체크. 잠시만요. 저도 이거 저번에 눌러보고 안 눌러봤거든요. 자동으로 들어가죠. 뭔가 경고창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게 눌러보면 이번에 지금 그 바뀐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EGDA가 아닙니다. JLC PCB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이것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줄게요. 지금 회사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EG, EDA라는 게 지금 편집 툴이죠. 요거하고 JLC PC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CSC인가? LCSC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자, 요 EGDA는 우리가 PCB 만드는 편집 툴이었고요. JLC PCB가 생산 업체입니다. PCB와 SMT 주문을 커버하는 제조업체고, 이거는 부품 업체예요. 부품. 얘네들 3개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GDA에서 회원가입 하잖아요. 아마 그 아이디가 JLC PCB에도 유효할 거예요. 저도 제가 전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회원가입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JLC PCB에서 회원가입을 했었고 그 아이디 비밀번호 그대로 EGDA에 로그인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냐? JLC PCB에 로그인 해놨고 EGDA 둘 다 로그인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원클릭 주문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거버 파일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SMT 주문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거버 파일 더하기 BOM이라고 하는 파일하고 그 다음 이 부품이 있어야 될 부품 자리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두 개를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내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거버 파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EGDA에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거버 파일이 JLC PCB 쪽으로 업로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주 베스트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딴 거 없어요. 뭐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보드 개수하고 색깔을 뭘로 할 것인가. 뭐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했다고 한번 쳐보죠. 의자가 보라색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격이 0으로 돼 있죠. 이거 좀 그 JLC PCB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쿠폰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제가 지금 EGDA에서 만든 PCB 보드를 JLC PCB에서 주문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SMT 주문은 한 번 해봤는데 PCB 생산 자체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원래는 4달러인데 0으로 된 거를 보면 이거는 쿠폰이 들어간 거죠. 할인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저거 만드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결제할 적에 배송비만 결제하면 이게 아마 생산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그래도 뭐 별실이 주문할 필요가 없는데 뭐 하여간 내가 할 설정 다 했으면 세이브 투 카트 누르시면 저 장바구니 여기 보시면 장바구니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장바구니 가셔가지고 요 뒤부터는 우리가 카이캐드에서 장바구니 담은 다음에 주문하는 절차 동일합니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방금 PCB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보죠. 4번 V컷 하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예제를 별도로 빼겠습니다. 자 2번 EGDA에서 V컷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요거는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했어요. 녹한다가 EGDA로 실제로 V컷 주문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치고 해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EGDA 자체에 패널화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뭐 어떻게 쓰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한 개를 더 만들도록 하죠. 이그젠플 14-2번. 자 여기에 14-1에서 만들었던 거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다 복사 안 되나? 이런 복사 말고. 되죠? 요렇게 딱 갖다 놓으면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PCB 봇 디자인 이것도 가지고 올 수 있나? 한번 시도해 볼까요? 자 그럼 이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PCB 디자인 자체도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저장하고 여기로 간 다음에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싹 지우고 싹 지우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요 가지고 오겠다.
일단 놨는데 뭔가 되는 분위기네요. 자, 그러면 한 개만 테스트 해볼게요. 얘가 연동이 됐으니까 이 커퍼4가 들어갔겠죠. 안 그러면 얘가 지금 회로도 하고 PCB 디자인하고 다릅니다라는 뭔가 에러가 나올 건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복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저장 때리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게, 자, 이 기판을 3cm 곱하기 3cm인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니네요. 자, 단위는 요 캔버스 속성에 우리는 밀리미터가 더 친근하잖아요. 밀리미터로 바꾸시고, 이게 요 보라색깔 선이 테두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 선택이 잘못됐네. 자, 다시 정밀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깥쪽이 3mm인가? 자, 하여간 지금 기판이 3mm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3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9개를 만들면, 그렇게 해도 10cm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그 패널라이즈가 가능하겠죠. 일단 EGDA 본연의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도구 누르시면 패널화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패널화 누르시고 V컷 있습니다. V컷에 열하고 행이 지금 3 곱하기 3인 상황이에요. 3 곱하기 3. 일단 얘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일단은 2 곱하기 2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배치를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V컷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해외에 EGEDA 관련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니까요, 주문이 좀 잘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 많아요. 엔지니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주문이 안 되는데요 라는 컨펌 메일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얘를 어떻게 하면 요 자리 안에다가 쏙 집어넣을까의 문제인데요. 자, 컨트롤 C 하고, 이거 전체가 컨트롤 CV가 되거든요. 컨트롤 CV 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놓는다 치면 얘가 이렇게 돼요. 뭐 어떻게 이 기능을 쓰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들어갔죠. 그럼 다시 컨트롤 Z 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V컷에 2 곱하기 2. 그럼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이 패널화라는 게 똑같은 보드를 복붙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요거대로 디자인 한 개고, 회로도 편집기에서 또 다른 디자인 한 개가 들어가고, 1번 디자인, 2번 디자인, 3번 디자인, 4번 디자인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JLC PCB에서 말하는 패널화라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보드가 2개 이상 있으면 그거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V컷 하실 때는 똑같은 보드가 여러 개여야지, 서로 다른 보드가 V컷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추가 요금을 내야 되더라. 그럼 지금 우리 목적으로는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지금부터 할 방법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카이캐드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EGDA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방식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를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 총 9개로 이어 붙일 건데요. 이 EGDA가 조금 불편한 점이, 이걸 컨트롤 C 해가지고 V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아니면 이 자체를 좌표를 보면서 뭐 붙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아낸 방법이, 요 전체를 범위 지정을 하시고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기준점을 선택하라라고 나올 거예요. 요 기준점을 여기로 잡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요거는 요 딱 보시면 도킹이 되거든요. 적당히 가다가 끝지점,
코너 쪽에 가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탁 달라붙습니다.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신 다음에 이 기준점 길이를 딱 일치시켜주면 여기 보시면 좀 어긋나게 이렇게 있다가도 근처에 가게 되면 딱 달라붙는 거 보이죠? 그럼 이렇게 딱 놓게 되면 가로로 두 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배럴잭에 실크 스크린 보면 DC1이라고 돼 있죠. 얘는 DC2라고 돼 있잖아요. R1이라고 돼 있죠. R2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인 경우에 R 개수가 번호가 막 이상하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이거 두 개는 똑같은 보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EGDA에서는 거기까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카피하실 적에 근데 카피는 상관없나? 그 명령 단축키 두 개가 있어요. 컨트롤 C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전체 선택하는 거는 컨트롤 A잖아요. 컨트롤 A 눌러서 전부 다 그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똑같이 기준점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 붙여 넣을 적에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V 누르시고 똑같이 여기다가 딱 붙이면 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그냥 복붙됐죠.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응용해서 하나씩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C 기준점 여기 잡고 컨트롤 시프트 V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죠. 요렇게 됐죠. 그럼 똑같은 거 9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별 상관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두고 갈게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커버 푸어하면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거 보라 색깔 선 하나하나가 내 PCB 보드의 외형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저 외형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살짝 해봤는데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내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곽선은 3짜리를 배치했으니까 9cm 곱하기 9cm가 되는 거고 얘네들 하나하나가 요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점선은 그 엣지 컷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선에다가 V 컷 라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했더라? 자, 기억이 좀 안 나. 이거 아마 이렇게 선택하고 합치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뭔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객체 윤곽선으로 이렇게 하던가? 붙었다. 잠시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이상하게 됐죠, 그죠? 잠깐만요. 그냥 테두리를 직접 그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뭔가 생각하는 그때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기억이 증발돼 버렸습니다. 잠시만요. 다각형 패드 생성. 어떻게 하니까 얘가 딱 붙던데. 솔리드 영역 생성.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냥 요 전체를 포함하는
9cm 곱하기 9cm 외형을 요 폭에 가지고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사각형의 위치가 시작 위치는 여기 나오거든요. x가 x좌표고 메모해 두겠습니다. 자, 이게 x좌표고 저 사각형의 y좌표는 요겁니다. 그럼 요 지점을 시작 좌표로 하고 너비가 90, 그러니까 너비가 90, 높이가 90인 사각형을 만들면 정확하게 겹쳐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그려질 거니까 얘네들은 지우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삭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갑자기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엄습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했더라?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위에 도구에 보드 윤곽선 설정 누르시고 시작 좌표 나오죠. 시작 좌표에다가 이걸 넣겠습니다. 그리고 폭은 90, 높이도 90입니다. 그러면 딱 원래 없었던 사각형이 여기 딱 생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됐다.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커퍼 푸어까지는 다 됐죠. 요 지금 하나하나마다 채우기 영역이 다 있고 뭐 전체가 다 이렇게 채우기 영역돼 있어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V컷 라인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V컷 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보시면 EasyEDA에서 쓸 수 있는 레이어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상위 레이어, 하위 레이어는 그 배선 라우트가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저기다가 V컷을 그리면 안 돼요. 하위 실크 레이어, 상위 실크 레이어는 그냥 부품 이름 같은 거 프린트 되는 영역입니다. V컷 되는 거랑 상관없어요. 페이스트하고 솔더 마스크도 V컷 레이어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렛 라인이라고 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처음에 회로도 편집기에서 PCB 편집기로 부품 옮기게 되면 서로 연결해야 될 것끼리 가상의 선이 생기잖아요. 그게 렛 라인입니다. 저것도 V컷하고 상관없습니다. 보드 아웃라인이라고 된 거는 엣지컷, 보드의 외형이니까 저기도 V컷 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요 다중 레이어하고 문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 PCB 주문할 때하고는 연관관계가 없는 그런 레이어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V컷 레이어로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레이어를 추가를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관리자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미케니컬 요 레이어를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외국 사이트 어디선가 봤어요. 그러니까 요 레이어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없었던 요 미케니컬 레이어가 생기는데 지금 요거는 그냥 가상의 레이어 같은 거예요. 카이캐드에서 유저 2 레이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PCB 제작하는 데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그런 레이어잖아요. 그럼 요 레이어를 딱 요 연필 표시 보이죠? 딱 선택을 하시고 V컷 라인 4개를 그릴 거예요. 그럼 지금 저 레이어에 세로선을 대충 요쯤에 하나 딱 그려둘 건데요. 요 세로선의 위치가 내가 쪼갤 보드 2개 사이에 정확하게 배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선에 요 보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시작점의 X좌표, 지금 저 선이 X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X좌표가 요 사각형이 있던 X좌표보다 3cm만큼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간격이 3cm니까. 그렇다는 말은 제일 첫 번째 사각형 코너는 19.537이니까 두 번째 엣지 컷이 들어가야 될 위치는 요거보다 30 더 큰 위치겠죠. 49.543의 위치로 가게 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겠죠. X좌표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던 지점이 되는 거죠.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대충 두고
그럼 방금 추가한 이렇게 나니까 헷갈리네. 자, 하나 더 무심하게 이렇게 요쯤일 거죠, 그죠? 요쯤에다가 툭 두고 요 녀석의 x 좌표는 그럼 뭐가 될 것인가? 여기서 30만큼 더 크면 되는 거잖아요. 79.537 x 좌표가. 그럼 여기가 정확한 그 위치가 되는 거죠.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가로선을 그려야 되겠죠. 가로선도 한 요쯤에 무심한 듯 딱 이렇게 투척해주고, 요 녀석의 y 좌표는 몇이 될 것인가? 끝 지점이 133.385니까 요거보다 30 크면 되겠죠. 요 좌표로 옮겨주면 되고, 이거는 y 좌표죠. x가 아니라. 요거 딱 선택하시고 y를 여기로 딱 옮겨주면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좌표가 반대네요. 30만큼 빠져야 되나 보네요. 이거는 그 좌표 디멘전이 y가 위로 갈수록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구조인가 보네요. 그러면 133.385에서 30을 빼야 되겠죠. 103.385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고요. 자, 또 대충 하나 투척해두고 요 녀석의 좌표는 73.385 정확하게. 그러면 V컬 라인이 다 생성이 됐죠. 이거 보시면 이거는 순전히 PCB 보드 만드는 거와 관련 없고 V컬 라인이 된 거예요. 그럼 요 모든 레이어를, 근데 주문 넣기 하면 이 레이어까지 같이 딸려가는가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를 DRC 체크해 보시면 이거 에러 나는 거는 우리 지금 여러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니까 한 개일 때 에러 없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경우는 그냥 무시할게요. 자, 원클릭 주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진행. 자, 그럼 거부 파일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 일단 9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어야 되겠죠. 딱 그 모양이 됐잖아요. 그럼 거버 뷰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미케니칼이라는 그 레이어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V컬 라인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근데 그 선택을 어디서 하지? 미케니컬 레이어가 자, 잠깐만요. 그 미케니컬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나? 이 레이어는 무슨 레이어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 PCB 제작되는 거하고는 저 라인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엔지니어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내 레이어 상에 여기 있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은 V컬 라인입니다 라는 거를 주문할 때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 레이어의 이름이, 근데 그 주문 받는 엔지니어라면 딱 봐도 알 겁니다. 똑같은 보드가 있네, 선이 있네, V컬 라인이네. 근데 우리가 명시를 안 해주게 되면 얘들이 한번 그래도 물어본다고 컨펌 메일이 와요. 이거 V컬 라인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또 맞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 미리 이거 V컬 라인이라고 해주면 오케이 바로 생산 들어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 꽤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요 레이어의 이름이 파일상에서 뭔지를 지금 알아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다큐먼트라고 된 거 이거네요. 보니까 이거 반짝반짝반짝한 요거죠, 그죠? 이거 나오네요. 잠깐 여기 지금 딱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름을 어떻게 알아내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주문했던 거는 그냥 캔슬하고요.
자, 여기서 요 원클릭 주문이라는 걸 하게 되면 거버 파일이 그냥 생산업체로 바로 업로드가 되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G라고 된 단축 버튼이 있어요. PCB 제작 파일 거버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행. 요거를 해가지고 이걸 눌렀으면 되겠구나. 거버 파일 생성이라는 요 버튼 보이죠? 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생산업체로 거버 파일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시면 요 거버 압축 파일 하나 보이죠? 요거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일 목록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요 중에 잠시만요. 요 중에 메카니컬 레이어라고 된 거 이거 보이죠? 이게 베이컬 레이어입니다. 요 파일 이름을 메모를 해둡니다. 파일 이름 메모 됐죠? 그리고 요 주문할 적에 거버 파일 올리면 그냥 주문되는 거니까 add 거버 파일 누르시고 요 다운로드 받은 이 압축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아까 EasyEDA에서 원클릭 주문 눌러도 이 과정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고 우리는 거버 파일을 다운받아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상에서도 거버 뷰어로 가보시면 레이어에 메카니컬 레이어가 들어있겠죠. 여기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 보드의 색깔을 고릅니다.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보죠. 파란 색깔 보드고 여기다가 리마크 하는 부분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요 파일이 is vcut line입니다.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딱 적어주면 엔지니어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오케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라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장바구니에는 넣어두는데 주문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게 될까? 안 될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99.9%는 될 것 같습니다. V컷은 패널라이즈, EasyEDA에서 패널라이즈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1, 2, 3, 4번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 EasyEDA 연습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힘들다.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지? 강민님 제가 인사를 드렸던가요? 보리밤님 인사를 드렸었나? 강민님 반갑습니다. 보리밤님도 반갑습니다. 좀 제가 혹시나 인사를 했다면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저 상당한 멀티태스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누가 오셨는지도 봐야 되고 채팅도 봐야 되고요, 말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이게 컨트롤도 해야 되고 지금 하는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지 여기 체크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한번 해보느냐, 요거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용 RS485 모듈이 있습니다. 맥스485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링크를 누르시면 아두이노 카이캐드에서 했을 적에 내용이 나오게 될 건데요, 요겁니다. 맥스485 모듈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요쪽에 핀 4개, 요쪽에 핀 4개. 핀의 피치는 2.54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딱 요렇게 양쪽으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아두이노에 바로 꽂아서 쓰면 되도록 하는데, 회로도는 이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노칸다의 아두이노 예제에 아마 있는 걸 거거든요. 노칸다의 아두이노 106편이에요. 106편에 RS 아두이노 2대 가지고
RS485 통신하면서 LED 제어하는 예제를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기 위한 아두이노 실드를 이지 EDA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두이노 신상품 나왔다고요? 저 그거 비싸서 못 사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중국 형들이 좀 싸게 만들어주면 그때 한번 사보려고요. 너무 비싸요. 그거 살 돈으로 다른 걸 사겠습니다. 너무 비싸. 아직은 너무 비쌉니다. 노칸다 채널은 헝그리 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항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로 가야 또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자, 지금 제가 할 제품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누가 그거를 보고 따라 하시게 될지. 뭐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RS485 모듈에 핀이 총 8개인데요. 이거 여기다가 자, DI라는 핀이 있고요. 그게 아두이노의 디지털 3번 핀, RO라고 된 핀이 2번 핀, DE하고 RE는 묶어서 13번 핀, VCC는 아두이노의 5V, GND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그리고 요 A하고 B라고 된 저 핀이 RS485 통신선이에요. 저건 아두이노하고 관계없습니다. 모듈끼리 연결되는 보드끼리 연결되는 통신선이니까 요 X 표시해놨다, 그죠? 그럼 요거를 카이캐드에서 했던 이 모양대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 목차부터 적어놓고요. 3번 RS485 통신으로 실습할 수 있는 그 아두이노 실드를 구현하시오. 카이캐드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 RS485 모듈을 꽂을 수 있는 그 푸프린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보리밤님께서 노칸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박수! 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챗봇에 아방가르 TV님이 작성해주신 글이 왜 2개가 나왔죠? 여기 위에 있는 이거 챗봇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라 가지고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뭔가 쉴 틈이 없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녹한다는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 14-3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접근해 보건데 RS485 모듈을 꽂을 수 있는 푸프린트를 EGD에서 제가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검색해서 다운받는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개해 놓은 거. 그럼 요 라이브러리 갑니다. 공용 라이브러리 말고 여기서 맥스485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저 칩을 말하는 거예요. 저 부품에 대한 푸프린트 말하는 거고, 이거 말고 공로자라고 된 부분 보이죠? 이 번역하니까 상당히 말이 이상하네요. 공로자라고 된 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듈이 여기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제가 말한 모듈을 찾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얘죠, 그죠? 요거잖아요. 딱 요 모양이잖아요. 요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좀 마음에 드네요. 요걸 기준으로 하도록 하죠. 자, 배치 누르시면 이것에 대한 심볼이 나오는 거고, 요 심볼에 대한 푸프린트는 PCB 편집기로 가면 나오게 되겠죠. 굉장하죠? 제가 공부하는 걸로 막 저를 일단 뚝까 패시는군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는 3D 모델링인데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의 커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커버를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가 아니라 아두이노 그 보드에 대한 뭔가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추가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여기서 아르두이노 우노라고 딱 치시면 아두이노 우노 저 실드로 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엣지 컷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그 디자인 해놓은 게 있었죠. 그거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 시간 13편에서 했던 프로젝트는 다 공유 걸어놨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복구돼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13-6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카피해가지고 14-3에 붙여 넣으시면 이거 제가 심볼을 바꿔놨는데요. 저 푸프린트를 바꿔놨는데 요 녹한다 아두이노 우노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저게 제 개인 거기 있는 거라서 이게 반영이 될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될라나? 아마 공개됐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공개가 돼 있겠죠. 한번 제 권한상에는 그게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 그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 왔고 RS485 모듈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시가 보면요, 예시가 RS485 여기 있네. LED 한 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LED 한 개가 디지털 4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ED 한 개, 저항 한 개도 같이 딸려와야 되겠죠. LED 한 개, 저항 한 개. 공용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저항 한 개, LED 한 개. 자, 이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배치 딱 하고. 자, 사용할 게 5V 필요하고요. 필요 없는 거 X 표시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안 쓰고요. 안 쓰고 3V 안 쓰고 그라운드는 두 개 있는데 요 GND 얘네들은 다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그라운드니까. 아날로그 핀 안 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핀이 2번, 3번, 4번, 13번 씁니다. 2번, 3번, 4번, 13번. 13번 쓰고 그거 좀 잘못 클릭했다고 되게 뭐라 그러네. 2번, 3번, 4번, 13번 됐고, 자 그라운드부터 쭉 묶어줘 보죠. 그라운드 요놈 다 그라운드죠. 요렇게 그라운드라는 라벨을 딱 붙이는 겁니다. 3D 모델링 가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녹한다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V는 이거 붙여두겠습니다. 플러스 5V.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중에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테니.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이 환경이 있잖아요. 이 환경이 3D 쪽을 같이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유니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하고 나중에 3D 모델링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아마 그거는 노트북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녹한다는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못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가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됐고. 이 작업 환경이 참 약간 살짝 마음에 안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자, 13번 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 데이터의 방향을 결정하는 핀이에요. RS485 모듈은 양방향 통신이 안 되거든요. 양방향 통신이 안 된다는 게 반이중 방식입니다. 보내고 있을 때는 받지 못하고 받고 있을 때는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디렉션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마치 무전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전기 누가 말하기 위해서는 송신을 하고
상대방은 수신을 하고 상대방이 송신할 때는 나는 수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양방향 이게 통신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요 13번 핀을 플로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플로우. 흐름 제어 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번 핀은 RS485 모듈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는 쪽이에요. RX 라인이고요. 3번은 그 RS485 모듈로부터 아니다. 맞나? 그러니까 2번 핀이 맥스485 모듈의 TX 핀이 될 거고 요게 그러니까 TX, RX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듈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통신 라인이 데이터가 유입이 되는 쪽이 2번이고요. 나가는 쪽이 아두이노에서 요 모듈 쪽으로 나가는 쪽이 3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핀은 LED. 자, 그럼 요거 라벨을 여기다가 붙여줘야 되겠죠. 플로우 핀은 가운데 RE 핀하고 DE 핀을 묶어서 플로우에 다시면 되는 겁니다. ARM 아키텍처 펌웨어요. ARM 아키텍처 펌웨어가 STM32 아니에요? 그런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지금 제가 열심히 STM32 보드를 박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그 내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지금 뚝딱 패고 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보드가 두 개가 있어요. STM32 F103RB라는 보드. 그게 끝인가? 유쿨리오든가? 그 하얀 색깔로 된 그거 하나랑 그리고 춘택님이 최근에 그 녹한다에게 팍 해주신 STM32 F746G의 디스커버리 화면이 달려있는 거 그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이걸 가지고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뭘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내용 발굴을 막 해내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허덕허덕거리면서 아두이노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허덕허덕거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RO 핀이 데이터가 나오는 쪽이니까 아두이노의 RX 핀이 저 RO에 달라붙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요 2번 핀이 그러니까 RO에 붙겠죠? 맞나? 2번 핀이 RO 맞죠? 2번 핀 RO. 이거 안 움직이니? 뭐 이래 이거?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왜 저기서 설치고 있죠? 살짝 작업 환경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네요. 잠깐 그냥 별도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요거는 RX 핀이고요. 아두이노에 이거는 TX 핀. 자, 연결됐죠? 됐고. 자, 그럼 요 반대쪽 VCC는 아두이노에 5V가 들어가면 됩니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연결해주고 A, B는 사용 안 하고요. 플러스 5V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GND. 그렇죠. STM32가 프로젝트 생성하고 막 GPIO 관리하고 막 이런 측면에서는 좀 편한데요. 코딩하는 자체가 아두이노하고 결이 너무 좀 다른데다가 또 아두이노처럼 라이브러리를 막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거기다가 터치 GFX라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터치 GFX 재밌습니다. 언제 그 내용을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터치 GFX도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자, 저항의 반대쪽은 그라운드랑 연결되겠죠. 그라운드를 이걸로 해놔니까 좀 모양이 이상한 것 같긴 하다.
자, 뭐 이것저것 일부러 섞어서 쓸게요. 그리고 이쪽 핀에 요 LED 핀이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회로도 구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이제 PCB 편집기로 넘어가 보죠. 외형 자체는 아두이노 쓸 거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와서 자, 딱 됐죠, 그죠? 얘를 어디다 두냐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써놓은 게 막 뒤죽박죽이지? 요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제 마음이니까요. 요거는 요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퍼4 할 거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고. 자, 이제 배선하면 되죠. 자, 배선. 아두이노의 5V가 요 VCC하고 연결되면 되죠. 자,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라운드는 커퍼4 할 거고. 자, RO라고 된 이 핀이 2번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약간 좀 이쪽으로 당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하고 얘가 약간 요 정도쯤에 있고. 자, 이렇게 가서 연결 끝. 자, DI 이렇게 가서 끝. 이거 두 개는 엮어서 지금 13번에 연결되면 되네요. 두 개를 이렇게 딱 서로 연결해주고 대표 하나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서 13번 그리고 4번에 LED 플러스 이렇게 연결되고 요거는 이제 커퍼4 할 거니까 필요 없고 배선 다 됐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했던 것도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지금 없지만 이 5V 전원 라인을 두께를 조금 키워보죠. 또 단위가 기본이 왜 밀리미터가 아니죠? 밀리미터로 바꿔주고 자, 이 선의 두께는 0.5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약간 두껍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앞에 했던 거를 살짝 실습해보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요 알로 핀 있잖아요. 요 알로 핀은 노란색 색깔을 또 한번 바꿔보죠. 좀 보기 편하게. 자, 플로우 핀이 어디 연결됐을까 노란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로우 핀이네. 그 다음 RX핀은 어디 연결됐을까? 이거는 오렌지 색깔. TX핀은 어디 연결됐을까? 이거는 요 녹색깔.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바로바로 얘네들이 어디 연결됐는지가 빠바바박 보이는 거죠. 실제 주문되는 게 색깔이 저러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요 안에서만. 그리고 채우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까먹네요. EGEDA에서는 요거 채우기가 앞면 뒷면이 따로예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앞면만 그라운드 커퍼4가 들어간 거고 한 번 더 누르시고 여기 하위 레이어 누르시고 하위 레이어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면 뒷면 커퍼4가 다 들어갔죠. 뒷면 커퍼4 왜 합니까? 그런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녹한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D로 보면 자, 요렇게 아두이노 실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핀 헤더 달고 여기다가는 핀 소켓 달아가지고 맥스 485 모듈을 위에 딱 꽂고 그리고 맥스 485 모듈에 터미널 블럭 이거는 모듈이거든요. 이렇게 파는 겁니다. 우리가 저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사가지고 위에 아두이노 실드 위에다가 탁 꽂아서 이 터미널 블럭에 통신선 두 개를 딱 지금 보는 이 화면처럼 딱 꽂아가지고 아두이노 두 대를 통신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소스 코드는 여기 안 넣어놨네요. 106-1-1 예제하고 106-1-2 예제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대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친김에 여기다가
그림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림 넣는 것도 우리 했었잖아요. 여기 이미지 버튼 누르시고 적당한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제 유튜브 로고. 아 맞다, 이게 그게 흑백으로 안 돼 있었구나. 아 잠깐,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좀 작업을 좀 하죠. 요거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어디 갔니? 잠시만요. 저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요? 뭐지? 왜 얘가 사진 폴더, 얘 뭐죠? 얘가 왜 일로 왔죠? 제가 사진 폴더 자체를 복사를 하고 있었네요. 잠깐만요. 다운로드 사진. 얘는 뭐고 쟤는 뭐지? 깜짝 놀랐네. 폴더 자체가 복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좀 지우고. 자, 뭐지? 난 분명히 이거 골랐는데. 자, 이거를 그림판으로 흑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흑백으로 어떻게 바꾸죠? 예전에 그림판에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네요. 이렇게 되기를 희망했는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그 흑백으로 잠깐 바꿔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걸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림판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볍게 포토샵으로 제가 흑백으로 바꿔놨겠습니다. 자. 흑백. 저장. 그러면 자, 됐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과연 제 생각대로 그게 적용이 될지. 그냥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나 이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을 살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글로 적고 말겠습니다. 자, 텍스트 여기다가 자, 실크 레이어 누르고요. 심심한 녹한다. 글꼴은 뭐 그래도 이게 좀 낫네요. 글자 크기도 좀 이렇게 크게 해주고, 선 두께, 높이. 좋다. 자, 딱 이렇게 만들어놔면 이제 상당히 멋이 없긴 없지만 그림으로 넣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실크 스크린까지 들어간 이런 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제 3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주문하는 과정을, 이거를 지금 주문을 한다 치고, 자, DRC 검사 한번 딱 해주고, 에러가 났네요. 이런 것들 챙겨줘야 됩니다. 왜 에러가 나지?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뭐지? 뭐냐, 이거는? 이상한 게 하나 들어있었구나. 자, 에러 없죠, 그죠? 에러 없는 거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자, 제작의 원클릭 주문, DRC 확인, 뭐 어차피 이 색깔 고르는 거 의미 없고, 자, 원클릭 주문, 오케이. 그러면 JLC PCB로 샥 던져가지고 거버 파일이 열로 딱 들어온 다음에, 왜 안 들어오죠? 이제 오네요. 시스템 에러라는데? 자,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닌가요? 이 판에는 왠지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다시. 새로 고침하니까 다시 진행되네요. 이 똑똑한데? 자, 이번 건은 안 될 건가 봅니다. 자, 끄고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원클릭 주문. 쫙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딱 됐죠, 그죠? 그리고 색깔 뭐 까만 거든지 뭐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 이거는 V컷 안 하니까 뭐 V컷 뭐 랄랄랄라 할 필요 없이 바로 카트에 집어넣은 다음에 주문을 빡 때리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또 좀 쉬운 것도 좀 하고 어려운 것도 좀 하고, 방금 이걸 했습니다. RS485. 요거는 뭐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패스하고, 이산화탄소 센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하겠습니다. A4988. 아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가 아니라 이제 ESP32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32에 온속도 센서와 0.91인치짜리 OLED를 연결해서 쓰는 쉴드를 카이캐드 가지고 여기 그때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요거 여기에 ESP32를 꽂아서 쓰는 이거는 쉴드 개념이 아니라 그런 보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온속도 센서고, 그리고 온속도 센서를 쓰기 위해서 이 노칸다에 553-8번 예제가 있거든요. ESP32에 온속도 센서와 OLED 한 개를 연결해가지고 활용하는 예제고, 그것 이미 카이캐드 버전으로 만들어진 실물도 있습니다. 요렇게 주문 넣어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었고, 이게 실제로 동작이 되냐라고 하면 동작도 됩니다. 저쪽에 가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아두이노 코드도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4번 ESP32 보드에 온습도 센서 DH 온습도 센서와 0.91인치 OLED SSD 1306입니다. 을 연결해서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는 PCB를 구현하시오. EGEDA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텐션이 급 떨어졌네. 이그젠플 14-4.
저장. 그럼 우리 ESP32를 또 쓰려면 ESP32를 꽂을 수 있는 풋프린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색하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ESP32는 검색을 잘 하셔야 돼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시면 이 무조건 그 ESP32가 아니라 저 잠깐 한 20초 정도 화장실 갔다 와서 할게요. 갑자기 저 신호가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ESP32가요. 핀이 38개짜리가 있고 막 30개짜리가 있고 여러 개인데 제가 다루는 거는 핀 30개짜리 ESP32 DEV 모듈이라고 치시면 제일 싼 거 나오거든요. 그냥 아무 수식 없이 S1, S2 이런 거 없이 ESP32라고 검색해가지고 구입한 거는 핀이 30핀짜리입니다. DEV라고 한번 쳐보죠. DEV 디벨롭먼트 보드. 여기 있네요. 자, 30핀짜리. 근데 이거는 심볼은 있는데 풋프린트가 없잖아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심볼하고 풋프린트가 같이 있는. 이거는 심볼도 있고 풋프린트도 있죠. 요거를 30핀이라고 지금 딱 돼 있잖아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다 딱 놓고. 그럼 당연히 이 심볼에 대한 풋프린트도 어딘가에 할당이 되어 있겠죠. 온라인상에. 자, 그리고 온습도 센서 파트는 우리가 이미 그린 게 있어요. 여기. 자, 저번 시간 예제 4번에서 그 온습도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복붙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몇 번이죠? 4번. 13-4번에 가면 여기 있죠, 그죠? 요거 저 13편 직전편 할 때 4번 예제로 만들었던 거니까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어딘가에다가 일단 투척. 이렇게 내가 자료가 많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가져다가 막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니까 내가 많이 만들어 두면 둘수록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온습도 센서 됐고요. 그리고 OLED는 좀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공용 라이브러리 아래쪽에 가보시면 요 OLED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0.96인치짜리 OLED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 거니까 그냥 이거 쓰지 맙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쓸 거는 0.91인치짜리 OLED예요. 0.91 OLED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놨죠. 여기 보시면 딱 이거 제가 찾는 그겁니다. SSD 1306 여기 나왔죠. 요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 모듈은 I2C 통신하고요. I2C 통신은 SDA, SCL이라는 핀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원 핀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전에 했던 그 회로도를 참고해서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여기저기 돼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헷갈리네. 자, 회로도 카이캐드에서 있었던 회로도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자, 먼저 V인이 5V고 3V3이라고 된 게 3.3V인데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5V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5V라고 되어 있는 이 전원 라벨이 여기 보시면 V인이 어딨냐? V인 보이죠? 이게 ESP32를 딱 꽂게 되면
보드에서 5V가 요 핀에서 나옵니다. 그 3.3V는 안 쓸 거니까 X 해두시고. 뭔데? 왜 안 돼? 이거 왜 이거 안 달라붙죠? 이거 왜 안 붙어? 잠시만요. 이거 좀 뭐 이상한데? 아이 좀 막상 이게 써보면요,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 연결된 기야만. 이제 연결됐네요. 좀 전에는 왜 안 됐지? 왜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왜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라운드하고 그라운드 2 있는데요. 요거는 다 그라운드 붙여주겠습니다. 그라운드. 저기도. 이렇게 좀 크로스 되니까 좀 보기가 안 좋긴 하지만 뭐 상관 있습니까?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 요 핀을 보시면 디지털 22번 핀이 SCL 핀이에요. 22번 핀 SCL 라벨 붙이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22번 SCL. 21번 핀 SDA 핀입니다. 21번 핀. 여기 그죠? 21번 SDA. 그 다음에 온소프트 센서가 연결된 핀은 13번 핀에 연결해놨네요. D13에 13. 여기 있네요. 저기에다가 뭐지? 이렇게 하려니까 좀 모양이 안 사는데. 이게 시그 똑같이 하겠습니다. 시그.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도 시그라고 해놨네요. 그죠? 요 자리가 지금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고 5V LED 다 배치됐죠. 그럼 얘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제 VCC는 얘는 이거 가지고 다 연결해 보죠. 하나, 둘, 셋, 넷. SDA는 SDA끼리, SCL은 SCL끼리 연결해주고, VCC는 플러스 5V라고 라벨이 생성이 돼 있고, GND는 GND라고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연결 안 하는 핀 명시적으로 X 표시해두면 이제 끝이 날 것 같네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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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뿅. 그런데 STM32가요. 현업에서 많이 그걸 사용을 하나요? 저는 아두이노만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그 STM32를 사용하면서 든 생각이 왜 이걸 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성능 좋은 거는 알겠는데 약간 아두이노는 교육용, STM32는 실전용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현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굳이 아두이노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면 왜 사용을 안 하죠?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약간 산업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두이노의 그 개념이 흡수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산업 현장에서 아두이노를 배제할 만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좀 적어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왜 산업 현장에서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아두이노를 쓸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다. 아니다. 그냥 자존심의 문제다. 지금 어차피 산업 현장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프로페셔널하다는 그 사람들이 그 STM3 뭐 C 언어나 레지스터 가지고 다루는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을 지금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두이노를 잘하는 사람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밥그릇 뺏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아두이노 잘 모르고 STM3이 잘 알고 있는데 아두이노가 갑자기 급부상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자기는 밥그릇 뺏기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문제인 건지, 아니면 아두이노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뭐 성능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아두이노 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걸 쓰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려진 것 같죠, 그죠? 이제 저장하고 한번 OLED 잘못됐다는데요. 핀 번호가 풋프린트 번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어떡하라고요? 자, 이거 이렇게 기호가 다르면 이거 서로 안 붙는데요.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주면 되지? 핀 이름, 핀 번호 1, 2, 3,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같은 번호끼리 연결되는 거니까 1, 2, 3, 4 바꿔주면 따다다닥 연결되고, 잘하지 않습니까? 저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잘못된 거는 고쳐 쓰면 됩니다. 자, 지금 ESP32 보드의 USB가요, 요쪽에서 USB가 치고 들어올 거거든요. 전원 있는 쪽으로 USB가 팍 꽂히니까 요쪽을 요 하단에 여기다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죠? 보리밤님 의견이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그거 가지고 회사에 들어갈 그건 아니라서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의 접근 방식이 VCC가 D랑 연결됐다고요? 맞네. 예리하시군요. 자, 다시 교통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운받은 그건데요. 이 뭐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자, 그러면 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SDA가 요건데 패드 번호가 얘가 그러니까 1번, SDA가 1번이고 SCL이 2번이고 VCC가 3번이고 그라운드가 4번이네요. 아닌데? 4번이 여기네. 그러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1번이 4번이 되면 되고 4번 얘가 그러면 1번이 되면 되고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바꾸면 되죠? 얘가 3번이고 얘가 2번이고 요렇게 DA, CL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여기 가서 여기 수정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그 OLED의 요 플러스가 이거 아직 반영 안 됐는데.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고 불러오라네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가라고 딱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그려지죠. 자, SSS님의 그 레이더가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LED는 이쯤에다가 투척해두고 온속도 센서는 여기다가 투척하고 여기 있는 모양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만들어놨 카이캐드로 만들었던 그 모양 그대로. 자, R1, R2 LED, R1, R2 LED. 방향이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얘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정렬을 또 해주고 보기 좋게. 그리고 테두리는 요만큼 만들겠습니다. 이게 너무 저는 불편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탁 되네. 요거를 잡으니까 다각형이 찌그러지고요. 여기 저 엣지를 잡으니까 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자, 저도 이거 잘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되죠? 뭔가요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는 이지 EDA입니다. 그러면 얘를 올리면 되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얘를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얘는 꺾어서 위로 올려야 되니까 한 요 정도 마진을 주고 얘 이렇게 이거 얘는 뭐 하면 이거 저 실크인가? 이거 실크네요. 이거는 뭐 잘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썩 마음에 들진 않네. 좋아. 됐죠? 자, 그럼 이제 상호간에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요까지 하게 되면 대략 느낌이 자, 요런 느낌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꺾어 가지고 위로 탁 올리면 요런 모양으로 딱 붙겠죠. 좀 이렇게 더 밑에 있어야 되려나? 요 OLED 요 이제 실크는 별 의미 없으니까 잘려도 되겠고요. 자, 이제 요 모양대로 배선하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요쯤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이 폭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꾸고 자, 폭을 딱 이렇게 대충 딱 재보면 이러면 지금 5cm가 넘잖아요. 5cm보다 작으면 그 여러 개 붙여가지고 주문할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일단 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얘도 채소로 잡으면 4개 붙여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양쪽으로 V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를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디자인이 됐던 거고 제가 실제로 주문했습니다 라고 한 거를 잘 보시면 요렇게 V컷으로 주문했었어요.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가운데 V컷 라인 넣고 요 모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얘는 모양을 좀 다르게 해서 자, 요렇게 두고 얘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약간 가로로 보이게. 그리고 지금 이게 한 요 정도가 그러니까 줄어들면 되겠죠. 저 정도 수준으로. 요 정도 하면 두 개를 붙여서 주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V. 5V가 지금 경로를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저렇게 탐험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요쯤 이렇게 딱 가서 요 딱 연결해주고 요렇게 달아주겠습니다. 요 녀석은 여기랑 연결되고 요 녀석은 여기랑 연결되고 요거는 여기랑 연결되고 이거는 요게 이제 데이터 핀인데요. 요까지 가야 되는데 막혔죠. 막히면 이제 이거는 뭐 이 사이로 막 돌아가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뒷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으로 바꿔주고 자, 또 그럼 일단 얘부터 연결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뒷면으로 가야 되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경로로 가도록 하죠. 요렇게 됐죠? 이렇게 연결됐죠? 다시 위쪽으로 선택해주고 마이너스는 커퍼4 할 거고 안 해도 되고 얘가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 다 막혔죠, 그죠? 그러면 뒷면으로 돌아가기 요렇게 요래 어피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D가 요렇게 가야 되는데 다 막혔네요. 다 막혔죠.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다 막힌 길을 가기 위해서는 BR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뭐 굳이 안 써도 되면 안 써도 되는데 내가 굳이 절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지하차도를 통해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BR은 오늘 우리 하지 말고 내일도 또 방송 분량이 나와야 되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BR는 내일 알아보기.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그라운드가 아니네. 고립 안 되네요. 그라운드는 지금 여기 있는 그라운드하고 윗면으로 연결이 되는 상태죠. 근데 아랫면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둘러싸인 형태잖아요. 그러면 고립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요 사이사이로도 또 연결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면이 이미 연결이 됐기 때문에 뒷면은 연결 안 돼도 상관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뭐 다 됐네요. 다 됐으면 이제 커퍼4를 해야죠. 구리 칠하기 앞면 뒷면 구리를 갖다 발라줍니다. 자, 대충 딱 보면 요 그라운드 딱 붙었죠. 요 딱 붙었고 근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적에 그 색깔을 바꾸면서 보면 조금 더 그게 도드라진다. 그라운드를 뭔 색깔로 할까? 노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약간 요 색깔이 바뀌잖아요. 요렇게. 얘네들 연결 왜 해놨죠? 누가 해놨죠? 그라운드는 연결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됐죠? 얘네들은 지금 요렇게 와가지고 연결되기도 하고 뒷면을 보면 뒷면으로 요렇게도 연결이 됐죠.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립되지 않았죠.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DRC 체크 저장하고 DRC 체크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러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를 두 장을 붙여가지고 V컷 주문을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V컷 주문하는 이 절차는 제가 장담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전체 이거 지우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이쪽 코너 잡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V라고 했어요. 그럼 카피가 되고 요거를 이렇게 일치를 시켜준다. 그러면 요 전체의 폭은 대략 계산해 보건데 10cm가 안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래도 안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테두리를 두르고 그 V컷 라인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가 가진 해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요 첫 번째 원본 사각형의 XY 좌표가 있을 거예요. 메모합니다. X좌표 Y좌표. 자, 그리고 잠시 미리 크기를 좀 알아놨어야 되는데 정확한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저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일단 요거 길이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요 선의 길이 그럼 이 선의 길이라는 것은 X좌표의 차이가 저 라인의 길이죠. 그 직교좌표계에서 두 선의 그 길이라는 거는 더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절대값 하면 되는 거니까 x1, x 그 두 개 포인트가 있으면 두 개의 x좌표 차이가 지금은 y좌표는 같으니까 x좌표 길이의 차이가 저 선의 길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57.150 빼기 7.620 하면 49.53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게 저 선의 길이니까 요만큼 두 개의 V컷 할 두 개의 기판이 저만큼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가 하나의 보드의 폭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만큼 두 배만큼이 전체의 폭이 되는 거니까 자,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 수학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는 있는데 불편합니다. 막 뭐 모니터 대고 자로 재보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딱 계산하셔가지고 자 7.62에 잠시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자 요거에 그 y 좌표 자 요 지점이 원점이고 요 원점에서 폭이 99.06이고 높이 아직 계산 안 했네요. 자 높이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높이는 이거랑 같겠네요. 자, 그럼 이거 딱 선택해 보시면 자, 이거는 X좌표가 같고 Y좌표가 다르죠. 요거 두 개 차이가 길이에 해당이 될 거니까 빼봅니다. 살포시 100.076 빼기 46.482 53. 랄랄랄라 이게 높이가 되겠죠. 이거 곱하기 요거 한 개당 요만한 크기를 가지고 두 개니까 폭이 요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엣지 그리러 가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깔끔하게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이거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다면 그걸로 하시고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 수동으로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드 윤곽선에 자, 사각형의 시작 좌표가 자, 요 두 개의 좌표고요. 그리고 폭이 99.06이고 두 개를 합한 거 그리고 높이가 53.594인 사각형을 그리겠다. 그러면 자, 딱 예상한 대로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지? 이런 것들은 다 실크인데
얘네 잘리지 않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세심하지 못했네요. 뭐 대충 이렇게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 영역 다시 일단 채워주고, 그죠? 요 사이에 V컷 라인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줄 필요가 있었다. 미케니컬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 미케니컬 레이어에 무심하게 대충 툭 하나 투척해주고, 요거에 지금은 X좌표를 조정해주면 되겠죠. X좌표가 어디냐? 7.62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49.54만큼 옆으로 옮긴 게 그 길이가 될 거니까, 자, 7.62에 7.62 더하기 49.53이 지금 저 V컷 라인이 있어야 되는 X좌표가 되는 거죠. 카피해서 X좌표를 이걸로 딱 두 개 다 바꿔주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기계가 샥 잘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 됐죠? 그럼 이거 우리가 또 주문을 한번 넣는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DRC 검사하면 당연히 에러가 좀 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거 두 개가 복붙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에러라고는 볼 수 없겠고, 자, 제작 원클릭 주문. 자, 계속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체크는 한 개 체크가 다 됐으니까 두 개 붙인 거는 당연히 뭐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 생성되는 규칙을 보니까요, 파일 이름, 거버 파일 이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거버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요. 딱 보시면 미리 볼 수가 있으니까 하자가 없는지 대충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대로 되었군. 자, 그리고 레이어에 요 V컷 라인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요거 여기 있다, 그죠?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다가 리마크 파일 아까 그거 있었죠? 요거 요 메카니컬 레이어. 자,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요거 is V컷 라인 요렇게 딱 써가지고 요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카트에 잡아넣어서 결제를 빡 하면 주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제 4번이었습니다. 재미가 다들 있으십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녹화다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시간상 한 개 정도 더 해보면 되겠네요. 이제 뭐하지? 릴레이 제어보드. 이거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릴레이 제어 실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요 편에서 이렇게 카이캐드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내일 할게요. 내부 엣지컷 하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지 EDA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뭐 물론 그냥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따내면 되려나? 용감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 저 릴레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요 릴레이를 그대로 모방하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일단 요 배선 두께를 보시면 이게 그때 하기로 배선의 두께가 3mm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게 릴레이거든요. 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릴레이고 앞에 있는 거 3개는 터미널 블록입니다. 그런데 요 잘 보시면 요쪽 부분에 홈이 나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제가 그때 내부 엣지컷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요거는 요 좌측에 요거를 잘린 거 좌측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코일하고 요 커먼이고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 요런 관계일 때 이게 물리적으로 절연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예 기판 자체를 잘라 놓은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막 그 전압과 전류가 너무 세고 막 이러면
떨어져 있더라도 스파크가 튀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가 보죠, 그죠? 저 잘 모릅니다. 하여간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릴레이가 필요했었고, PC817이라고 하는 옵토커플러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BC547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가 필요했고요. IN4007이라는 다이오드가 필요했습니다. 아, 잘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회로도 이렇게 그렸었고, 이거 회로도 보니까 뭐 만드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요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내부 엣지 컷은 일단 안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내일 오늘 만들었던 예제를 내부 엣지 컷 하는 것부터 예제 1번으로 출발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14-5번 아두이노 실드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거 딱 저 모양으로 주문하지는 않았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 저 만들어진 결과물도 있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거여야 됩니다. 서로 다른 거 V컬 라인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게 있으면 추가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V컷 주문은 좀 잘못됐어요. 이거 저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겪었었는데요. 자, 14-4번 예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V컷 주문이 안 되는 예제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요 선의 길이가 여기 보시면 54.357이죠. V컷을 하기 위해서는 이 PCB 기판의 크기가 70 곱하기 7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쪽 옆면은 70보다 큰데 아래쪽이 7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V컷 주문이 불가능하고, V컷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아래쪽에 조금 더 크기를 키워가지고 70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실제로 주문 안 할 거니까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나는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적어놔야 되겠다. 어떻게 적어놓을 수 메모 같은 거 해놓는 방법 없나요? 메모, 문서, 이거는 뭐지? 문서 여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자, V컷으로 주문할 때는 70 곱하기 70보다 사이즈가 커야 하므로 이 예제는 V컷 주문이 불가능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오. 글자체도 좋다. 엄청 진지한 글자체가 적혔네요. 자, 그럼 요건 요대로 저장하고 우리 릴레이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릴레이는 아두이노 실드가 필요하니까요. 아두이노 실드만 그대로 싹 가지고 일단 여기 왔어.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려나. 릴레이가 먼저 필요하네요. 자, 릴레이 검색하러 가겠습니다. 스피드하게. 릴레이. 여기 있네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릴레이. 그리고 이 릴레이는 사이즈가요. 사이즈도 그때 찾아놨던가? 잠시만요. 이제 마우스가 갈 길을 잃었네. 제가 어디 있더라? 릴레이 제어 쉴드. 사이즈는 안 재놨네. 차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가요 12mm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상에 12번하고 14번 핀 사이가 12mm여야 제가 찾는 일반적으로 그 디바이스 마트나 이런 데서 릴레이 하면 구입할 수 있는 그 네모난 거, 아두이노용으로 쓰는 거, 여기
요런 데 쓰는 거. 그럼 뭐 제보로 가면 되죠. 요거 둘 사이의 간격이 12mm 딱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찾던 그 부품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닫고. 자, 일로 가서 요거 딱 추가해 주시고, 요 화면에 보시면 2번하고 4번 핀이 코일이고요. 5번이 노멀 클로즈, 1번이 노멀 오픈, 3번이 커먼, COM인 상황이죠. 그럼 이거랑 회로도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일단 저기다 투척해두고, 그 다음 필요한 게 PC817 옵터 커플러입니다. PC817 전부 다 스로올 타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MD죠. 딱 보니까 여기 패드가 SMD잖아요. 요 딱 구멍 뚫려 있죠. 스로올 아닙니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게 생겼는데. 요거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터 커플러. 다음 BC547 뭘로 해야 되지? 이거 좀 예쁘게 생겼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4 이런 애들은 저 공용 라이브러리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그죠? IN4007 맞죠? IN이 아니라 1이네요. 1N4007. 그리고 우리 미리 만들어진 회로도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빠르게 구현하겠습니다. 요 딥 스위치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딥 스위치는 여기도 있죠. 자, 6mm짜리 스위치도 하나 넣어주고 그대로 배치해서 그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게 5V랑 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전원 심볼로 빼겠습니다. 자, 5V 3.3V는 사용 안 하고요. 자, 기본적인 것부터 딱 연결해주고 스피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쯤에 두고 사용하는 핀이 보니까 2번 핀하고 3번 핀밖에 안 쓰네요. 그럼 나머지 핀은 다 XX 2번 핀이 릴레이고 3번 핀이 버튼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XX 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초스피드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똑같이 배치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한 요쯤 있고 릴레이부터 배치를 하죠. 릴레이가 모양을 이렇게 얘는 또 그게 다르네요. 방향이. 자, 하여간 코일 두 개가 여기 있고 A1, 2. 자, 잠시만 뭐지? A1, 2 이렇게 적어놔니까 뭔지 알 수가 없네. 자, 그럼 지금 이 화면상에서 똑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코일이 A1하고 A2가 있는데 A2가 커먼 왼쪽에 있는 거네요. A2가 그럼 커먼 포트 왼쪽에 있는 거 4번이 그러니까 여기서 A2에 해당이 되네요. 4번이 A2 메모해 두겠습니다. 4번이 A2 그러면 2번이 A1인 상황이죠. 그 다음 3번이 COM 맞고요. 1번이 NO, 5번이 NC.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연결하겠습니다. A1이 지금 2번이니까 이거랑 똑같이 한다고 치자면 얘는 2번이고 얘는 4번이니까 거꾸로 된 거죠. 지금 여기 연결돼야 될 게 얘는 여기 연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살짝 짜증이 밀려오네요. 자, 요렇게 배치해 두겠습니다. 자, 일단 배치해 두고 자, 그 다음 여기 다이오드가 요쯤에 이렇게 있고 저항도 두 개가 있었네요. 자, 저항은 스롤 타입의 0.3인치짜리 저항 두 개로 하겠습니다. 왜 이걸로 합니까? 녹한다 마음입니다. 자, R1이 다이오드랑 비슷한 위치에 요렇게가 있고요. 자, R2는 옵토커플러 옆에 있네요. 자, 옵토커플러가 한 여기쯤 이렇게 있고 방향도 봐야 되겠죠. 방향 똑같고 그 다음 요쯤에 저항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트랜지스터는 옵토커플러 밑에 한 요쯤에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배선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요 핀은 아두이노에서 그 디지털 신호가 나오는 핀이네요. 릴레이라는 라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릴레이. 요렇게 딱 붙여주고 딱. 그 다음 여기쯤에 그라운드가 딱 있고 여기 2번 핀 그라운드 요 트랜지스터 3번 그라운드 그럼 얘가 좀 더 아래쪽으로 있는 게 그림이 좋을 것 같죠. 요쯤에 이렇게 요쯤에 딱 두고 얘가 요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 2번하고 옵토커플러 3번하고 연결 요렇게 4번하고 저항 연결 그리고 저 위에 아두이노의 5V가 저기쯤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가서 요거 카피해서 여기다가 투척해두고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 다이오드도 아두이노 5V가 들어가네요. 연결. 그 다음 이 5V가 아까 A1에 릴레이의 A1에 코일에도 연결이 됐는데요. 요 A1이 지금 여기서는 2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대로 하자면 똑같이 하자면 2번 여기랑 연결이 돼야 이제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5V 세 가닥 다 됐고 그 다음 트랜지스터 1번이 여기 반대쪽하고 연결이 되네요. 1번이 저쪽에 4번에 해당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얘를 좀 더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요쯤에 두고 요거는 요렇게 연결. 요거는 요렇게 연결. 그리고 요 1번이 다이오드 쪽에도 연결이 되네요. 그건 뭐지 되는 거야? 잠시만요. 이 뭐지 되게 헷갈린다. 1번이 한 가닥은 절로 가고 한 가닥은 이쪽으로 가고 5V. 이거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연결해놨죠? 이거 아니죠, 그죠? 이 선 누가 연결해놨나요? 이게 아니라 5V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요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죠. 요 1번이 하나는 릴레이에 하나는 다이오드에. 됐죠? 그럼 이제 이쪽은 다 됐네요. 터미널 블럭 추가 안 해줬네요. 핀이 3개짜리인 터미널 블럭을 공용 라이브러리에 있으니까 여기 있죠. 이거 3개짜리
여기다가 두고, 자 1번이 노멀 클로즈, 2번이 커먼, 3번이 노멀 오픈, 그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커먼 포트니까 이게 2번에 가고, 여기가 노멀 클로즈, 여기가 노멀 오픈. 됐죠? 아니면 저 라벨 가지고 해도 되겠고. 릴레이 쪽 다 됐네요. 자, 이제 버튼.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디지털 3번입니다. 라벨을 요 딱 두고 BTN 둘 중에 하나는 BTN, 다른 쪽은 그라운드. 근데 저번에 이렇게 연결하니까 에러가 나던데요. 이 버튼 쪽 에러 나는 거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이제 우리 PCB를 한번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필요 없고 여기다가 아기자기하게 한번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요 배치해 놓은 것도 이미 예시가 있으니까 요 모양 그대로 한번 해보죠. 아, 이거는 맞다. 이 디지털 핀에 영향 줄까봐 밖으로 이렇게 더 뺐는데 지금 얘를 풋프린트를 수정을 하려니까 조금 귀찮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뭐 이대로 두고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가 아니라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향이 요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터미널 블럭이, 다시 터미널 블럭 입구가 어디죠? 어디가 핀이 들어가는 쪽이지? 아, 이제 거꾸로네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두고, 자, 요 크기가 같거든요.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옵토커플러 여기, 얘보다 좀 옵토커플러가 작은 것 같은데, 좀 뭐 잘못된 걸 가지고 온 것 같기도 하고. R1 요쯤에다가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 R2는 여기 위쪽에 요쯤에 있으면 되고, 버튼도 위쪽에 요쯤에 있으면 되고, 다이오드는 요쯤에 있으면, 트랜지스터는 요쯤에 있으면 되고, 다이오드는 여기쯤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포메이션 다 됐죠? 자, 포메이션 나왔습니다. 뭐 정렬하지는 말고 요대로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 모양 그대로. 아, 딱 배치가 아주 훌륭하네요. 자, 그럼 저 릴레이 쪽은 조금 이따가 하고, 얘네들 왜 X로 돼 있지? 아, 제가 터미널 블럭에 1, 2, 3, 4를 잘못 좀 해놓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1번이 저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요거 지우고 노멀 클로즈가 3번이고 노멀 오픈이 1번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사항 반영하기. 그럼 이제 딱 됐죠. 그럼 일단 얘네들끼리 이렇게 연결해 줘 놓을게요. 이렇게 연결해 줘 놓고 조금 있다가 이 배선의 두께를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연결해 줄 것끼리 잽싸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얘는 저로 가야 되는데 일단 못 가니까 뒷면으로 가고, 자, 얘는 어디랑 연결되나요? 뭐 이상한데? 다이오드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나요? 줄이 있는 쪽이
줄이 있는 쪽이 아두이노의 5V. 맞네. 그러면 지금 저거랑 얘가 방향이 반대네요. 똑같이 해야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돌리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5V 연결. 이거는 여기 연결. 그 다음에 또 어디 연결해줘야 되니? 요거는 요렇게 연결. 요거는 요렇게 연결. 이 가운데는 이렇게 연결. 다 됐고, 요거 디지털 3번 2번 핀, 요거 디지털 3번 핀, 요 정도 여유 있으면 괜찮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이미 텍트 스위치에서 그 쇼트가 나가 있긴 하지만 요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얘네들은 그라운드 쪽이니까 커퍼 푸어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얘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어. 됐죠. 자, 그리고 이 배선 이 두께가요. 이 두께가 3mm를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고 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커지죠? 생각보다 엄청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자,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도톰하게. 됐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커퍼 푸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요, 저 구리 칠할 적에 요 카이캐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는 커퍼 푸어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그 제품을 보면요, 여기 두 개 보이죠? 위아래 입처럼 된 거. 이게 옵터 커플러예요. 옵터 커플러 절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대쪽 릴레이가 있는 쪽에는 커퍼 푸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식으로 그때 만들어놨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터 커플러 절반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을 안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옵터 커플러가 여기 있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딱 안 잘리니까 요렇게 딱 잘라서, 그러니까 버튼이 중간에 걸리니까 얘를 좀 이렇게 옮기면 되겠네요. 아이, 선택이 왜 안 됩니까? 얘를 쪼매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얘는 그라운드가 묻어야 되니까, 그라운드가 묻어야 되는 게 제가 다네. 자, 그럼 이거 영역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하면 되겠죠. 자, 요 절반을 근데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는 또 여기 있으니까, 아니면 얘 가지고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반을 기준으로 요렇게 가고, 앞면 먼저 아두이노 그라운드도 붙어야 되니까 이거는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요 핀까지는 커버하는 걸로. 그러면 요렇게 커버 푸어가 될 건데, 왜 이렇게 했냐면 얘가 지금 그라운드가 묻어야 되잖아요. 이 옵터 커플러가. 그리고 버튼도 그라운드가 묻어야 되니까 요렇게 해주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절연시켜주는 차원에서 요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한 개 더 똑같이 딱 해가지고 양면으로 다 하는 방법이 없으려나? 살짝 좀 불편하긴 하네요. 자, 똑같이 딱 포개주고 요거는 하위 레이어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뭐 또 되겠죠. 앞면 뒷면 다 요 부분에 커버 푸어가 들어갔고,
요까지 한 거를 우리가 보면 릴레이가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요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저 뒷면에 됐는데 앞면에는 지금 안 됐네요. 왜죠? 아 이제 됐네요. 그죠? 여기 색깔이 좀 연한 옅은 부분이 커퍼4가 된 거고 진한 파란색 부분이 안 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릴레이가 있으니까 해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작동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릴레이는 잘 동작했었습니다. 제가 동작하는 것까지 다 라이브 방송에서 그때 보여드렸었거든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요 사이에 이 코일 두 개하고 요거 연결 안 돼. 요거 연결해야 되네. 아 이거 연결 안 됐었네요. 왜 안 해놓고 있었지? 자 큰일 날 뻔했네. 자, 이거 뒷면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아 이거 배선 두께가 자, 원래 두께로 바꿔놓을게요. 자 0.254 됐죠? 앞면으로 갈 수 없어. 아니 얘가 얘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네요. 근데 뭐 하고 있냐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구리 채우기 다시 해주고 연결될 것도 다 됐죠. 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버튼에 나오는 에러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지들끼리 연결이 돼 있거든요. 패드 투 패드. 그래도 뭐 연결해주면 에러 안 날라나? 에러 안 나네요. 자, 연결해주는 걸 그냥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고 내일은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요거 두 개가 코일이에요. 요거 코일이고 이거는 저 릴레이의 접점이잖아요. 릴레이가 그 신호가 로우가 들어가면 이 커먼이 여기하고 접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하이가 아두이노에서 2번 핀으로 하이 신호를 보내주면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접점이 여기하고 딸깍 소리가 나면서 딱 붙는 게 릴레이입니다. 그럼 얘가 220V가 들어올지 뭐 24V인지 뭐 모르잖아요. 엄청나게 센 전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물리적으로 분리해주는 내부 엣지컷을 내일 만들 건데요. 얘가 내부 엣지컷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쪽 부분에도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엣지컷을 이렇게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내일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이 5번 예제죠. 릴레이 한 개를 아두이노로 제어할 수 있는 쉴드를 구현하되 릴레이의 내부 엣지 컷은 고려하지 마시오. 내부 엣지 컷은 15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함.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오늘 했던 참고 자료는 여기 뒤에 캡처해가지고 다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방송 중에 캡처하면서 넣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이런저런 뭐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했는데 이 영상을 다시 보기로 보실 때쯤이면 저기에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라이브라서 없는 것이고. 자, 질문하실 분들 이제 질문하실 동안에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아무 영상이나 제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이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희망하는 금액대를 선택하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녹한다에게. 그러면 수수료를 떼이느니 그냥 계좌이체로 녹한다에게 보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왕 해주실 거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게 좀 불가능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녹한다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오픈톡방을 만들어 뒀어요. 채팅방 검색하는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라고 딱 붙여가지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한 200여 분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사람 많다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소개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기만 보셔도, 뭐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구경하는 해도 상관없고요. 뭐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도 뭐 그건 더 좋겠고, 녹한다가 아주 건전한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뒀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없으신가요? 혹시나 이제 질문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주저리 떠들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자면요. 녹한다는 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녹한다 채널은 조회수가 거의 생기지 않아요.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이 영상도 다시 보기로 전환되게 되면 이제 막 누르게 되면 광고 수익이라는 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 생길 것인가? 조회수 1당 맥시멈 1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맥시멈이에요. 1원, 항상 1원인 게 아니라 그것도 최대치가 1원이라는 겁니다. 조회수 1당 1원인데 이 영상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조회수가 200에서 300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열심히 한 이 영상 광고 수익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00원에서 3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 녹한다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많은 구독자분들과 많은 시청자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았다. 뭐 뭔가 녹한다에게 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후원 계좌로 보내주셔야, 그래야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00원, 300원 하려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 뭔가 보상이 없잖아요. 제가 이거 왜 하는지 명분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리고 계속 제가 제 돈을 들여가면서 이거를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는데 왜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시청자분들이 녹한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그 길밖에 지금 이 채널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향후에 녹한다가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광고 수익이 빵빵하게 발생하는 아주 그런 채널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300원. 오늘 녹한다의 수익은 300원인 겁니다. 3시간 동안 했는데 3시간 동안 알바를 해도 300원보다는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씁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한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요. 목요일, 내일 오후 8시 15분에 오늘 했던 내용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8시 15분에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은 카카오톡에서 이제 채팅하면 되니까 남은 얘기는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